전편에 의해서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조금 단원을 나눴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 사유가 8개, 9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실연불, 실연불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외우는 게 좀 습관화돼서 실거주할 때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임대인이 거절.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실거주할 때. 첫 번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게 가장 문제가 발생하죠. 이사비를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는 4년간 해보십시오.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사비 한 푼도 주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체입니다. 실연불, 실거주 연체. 주택은 2회 이상, 상가는 3회 이상 연체했을 때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다음에 세입자가 허위 신분이나 불법으로 임차한 경우, 불법 사항이 있을 때, 이 불법 사항이 여러 가지 그 밑에 전부 똑같아요.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이것도 불법이죠. 또 한 가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에 주택을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개조한 경우, 불법이죠.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건 멸실이면 어쩔 수 없이 멸실됐는데 뭐 나가있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중대한 사유. 그냥 크게 보면은 뭐겠어요? 실거주할 때, 그 다음에 2회 이상 연체할 때, 그 다음에 불법행위일 때, 전대나 파손됐을 때, 멸실됐어요. 이런 건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우리 임대인 입장이니까 거절, 그 다음에 너는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금 현재는 부연하겠습니다. 세입자를 도와주게를 만들려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처럼 임대인한테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게 생각해 보십시다. 등기 전에 매매를 했는데 아무리 현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게 확약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 전에 변심해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1심 판결의 결론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괜히 법원에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싸움 붙여놓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원래 변심하거나 번복하게 되면 그거를 패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간에 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프라미스. 약속 한 번 하기면 지키는 거잖아요. 집 나갈 계약갱신 요구권을 불행사할게요. 내가 매매하세요. 빠져나갈게요. 이랬는데 등기 전에 변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판사라 그러면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 실물을 모르는 인간이, 자, 예를 들면 아까 1월 24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2월 24일 날 변심을 해버린 거야. 그럼 만약에 3월 24일 날 등기 전이잖아요. 그럼 기존 임대인한테 이제는 변심해가 계약갱신 청구를, 그럼 기존의 계약은 어떡하냐고요. 이 사람 말을 믿고 시작된 계약.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하는 것은 이처럼 개개인 간의 모든 불신 시대를 만드는 거다. 이게 나는 핵심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임대인들은 이제는. 매매할 때, 아까도 부연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불행사 한다 하더라도 문자나 녹음하지 말고, 이런 걸로는 부족하니까 문자도 남겨놓고요, 녹음도 남겨놓고 캡처도 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만나자. 당신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실하게 불행사하죠. 그럼 네, 알아서 파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야. 나갈 테니까. 변심한 건 모르겠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가 집을 구할 수가 없겠거든. 5억에 샀는데 나가보니까 7억이야. 아니면 10억이야. 전세가가. 그러니까 눌러 앉겠다. 100%입니다, 이거. 그래 놓으니 변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매수자하고는 손해배상 및 계약 무효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임대인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오잖아요.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당신이 했던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결국은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집한 사람들은 양쪽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불행사하겠다 그런 말로 문자나 듣지 마시고 만나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둘 다 계약서를 확약서를 작성하세요. 쌍방이 작성해도 되고, 저희들 행정사나 법무사를 끼고, 원래 행정사나 법무사가 이런 내용을 대서방이에요. 대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쓰라는 말이에요, 확약서. 적은 비용에 비용만 주고. 그렇게 되면은 확약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복사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그러면 이런 판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이런 판결 나온다면 2심 가고 3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판결입니까? 이 1심 판결이. 또 하나 마지막에, 그러면 행사했다. 그 사람이 행사했다. 2년 더 살게요. 그러면 기존 집주인은 거두절미하고 집을 팔라는 거를 멈추고 실입주 못하니까 그걸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다 그러면은 곧바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이유 불문하고. 이거는 뭐 100% 불러. 그래가지고 자 5억 했으면은 얼마예요? 5%면은 5억 2,500. 그래서 재계약서를 딱 작성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매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세는 2년간 실입주 못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결과 제가 정리해버립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 세입자가 행사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경우든 매수인이 실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재계약서를 즉시 작성하라. 누가? 현 임대인, 현 집주인은. 불행사했을 때 확약서 내용증명을 보내라.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거절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입주 하겠다. 실입주 하기는 물러나야 되는데 증빙서를 해야 되겠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증빙서류가 미비한 거다. 그래서 확약서 내용증명 보내놓으면은 그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 소송 전 단계로 내용증명 보내는 거니까. 뭐 위에 이상 연체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전부 위에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때문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법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다.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후속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